우리는 멋진 풍경이나 아름다운 사진을 볼 때,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멋있는 사람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때, 정말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이렇게 그림은 최고로 완벽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곤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잘 그린 꽃그림을 본다면은 마음이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봤던 그림에서 느꼈던 감동이 평생을 이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그림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매력적인 존재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림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그림을 알고 본다면 더욱더 친숙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재미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노성두의 테마로 보는 그림이라는 주제로 그림 속에 숨겨진 즐거움을 여러분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대중미술서적과 대중강좌로 친숙하신 서양미술사학자 노성두 박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성두의 테마로 보는 그림,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물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정물화의 기원은 언제부터이고, 그리고 정물화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도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일상은 정물화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정물화의 역사, 물론 짧은 역사가 되겠죠. 정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림, 죽은 그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스틸 레븐, 원래 이제 네덜란드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그런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표방하려고 했던 것, 무엇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런 정물화들이 그토록 짧은 시기에 다량으로 생산이 됐는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짚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볼 첫 번째 그림은 고흐의 작품이네요. 고흐의 해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 이 그림 참 비싸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물감도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몇몇 색깔, 해바라기 몇 송인가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걸 보면 송이를 셉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실제로 이제 작품 제목을 보면 송이 수가 틀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 세보시기 바라고요. 탁자 위에 꽃병이 하나 있고 그 위에 해바라기를 꽂아놨습니다. 이 해바라기 아름답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반응이 있네요,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쁜 그림이란 뭐냐, 집에 걸어두고 싶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제가 또 어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쏙 들어요. 좋습니다. 집에 갖다 놨습니다. 5년, 10년 10년이 지났는데 값이 안 오릅니다. 보기 싫은 거야. 못생긴 그림. 1년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가격이 뛰더라. 갑자기 그림이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쁜 그림도 뭐 그런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문주의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관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물감 가지고 가가지고 꽃 꽂아놓고, 그리고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그렸는지 보고, 그죠? 그래가지고 꽃 그림 하나씩 숙제로 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참 정물화하고 친숙한데요. 사실 정물화 참 그리기가 쉽습니다. 안 움직이니까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 그림. 사과 한 알, 포도 한 송이. 일단 모델류가 안 듭니다. 그래서 정물화를 이제 많이들 그렸는데, 정물화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약간 그 편견, 사로잡힌 그런 시각으로 정물화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화, 종교화, 신화, 그런 이제 근사한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이것저것 이제 생선이나 뭐 삶은 닭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린다. 그게 정물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고요.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고흐의 그림이죠, 그죠? 고흐의 유명한 해바라기라는 그림입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물화의 역사, 정물화는 이제 다양한 정물 소재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정물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눈부신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데 어떤 정물화가도 지금까지 해바라기를 갖다 놓고 그린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고흐가 아니면 정말 이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꺾어 온 겁니다, 이거. 네, 그걸 이제 갖다 놓고 또 세워놓고 마르니까 여름에 이제 안 마르겠습니까? 이파리 다 마르고 말라 시들어 빠진 걸 갖다가 이제 꽂아놓고 네, 이런 거 보면 참 고흐도 성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해바라기 왜 이런 걸 그렸을까 궁금한데요. 기록을 보면 고흐가 자기 친구 고갱을 초대하기 위해서 고갱이 오면 이제 그림이 없으면 방이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그림을 몇 개 그렸다.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정물화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 그림은 대단히 특이한 작품입니다. 못생긴 작품입니다. 어떤 화가는 꽃그림을 화사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들어 빠진 걸 그립니다. 여기 보면 이 탁자 보이시죠? 탁자. 탁자가 반듯합니까? 기울어져 있습니까? 또 쭈글쭈글하기까지, 그죠? 술 먹고 그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압생트라는 아주 안 좋은 술이 있었는데 그거 먹으면 이제 막 정신병도 걸리고 그랬어요. 그거 먹고 보면 실제로 이게 막 운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꽃정물이라고 하고요. 네, 이건 또 해골이 나왔네요. 자, 해골, 초장서부터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해골들 가끔씩 봅니다. 보는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실 이제 해골이 이런 그 주검이라든지 시실 이런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약간 다르고요. 서양에서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이제 박물관 가서 해골 만집니다. 만지면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어쩐지 친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때나 또는 많은 성직자들, 승려들도 해골 같은 거죠. 하나 딱 어루만지면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어떤 삶과 죽음의 의미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막 유명한 성인들은 돌아가시면 삶았어요. 어디 다른 도시에 마실도 못 가게 붙듭니다. 붙들어 놓고 왜냐하면 딴 데 가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딱 돌아가시면 이제 삶습니다. 삶아가지고 해골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이제 두고 이제 순례자들이